7년이었다. 김지수에게는 영원과도 같이 느껴졌던 시간. 18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언니, 김서연은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홀연히 집을 떠났다.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지수는 가족들과 함께 언니를 기다렸다. 계절이 7번 바뀌는 동안 그들의 삶에는 언니의 빈자리가 커다랗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의 끝자락,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돌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던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낯선 듯 익숙한, 그러나 분명 자신의 언니인 서연이 서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외모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골을 패여놓은 듯했다. 서연 언니,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부모님이 서연을 발견하고는 와락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호성. 온 가족이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7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지수는 언니에게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이질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서연 언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웃을 때조차도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말이 거의 없었다. 부모님이 쏟아내는 질문 세례에도 짧게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치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고 작은 소리에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예전에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언니였는데 지금은 TV 소리조차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다. 서연아,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니? 왜 연락 한번 제대로 없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엄마, 그냥 좀 멀리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분명했다. 마치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버리려는 듯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차마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지금은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언니의 변화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의지했던 언니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가면을 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언니의 방에 따라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서연은 짐 가방을 풀던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수는 보았다. 괜찮아. 지수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도 담겨있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수와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처럼 보였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그날부터 김씨 가족의 집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연의 귀환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변화는 가족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부모님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연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조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지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언니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7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그녀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 가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늘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한 번은 지수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뜨린 적이 있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서연이 번개처럼 거실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한 방어 태세였고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다. 지수와 부모님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쏘스라치게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괜찮아. 언니, 그냥 내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거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제야 서연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어색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사건 이후 지수는 언니의 과거에 대한 의문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언니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서연의 귀환으로 시작된 가족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예전에 맑고 투명했던 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와 소리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만이 남아있었다. 지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언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게 해달라고. 김소연이 돌아온 후 김지수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긴장감과 혼란이 계속되었다. 언니의 귀환은 분명 기쁨이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언니의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다. 지수는 어떻게든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고 예전에 다정했던 언니를 되찾고 싶었지만 서연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자신의 내면을 굳게 닫아걸고 있었다. 서연의 일상은 기이한 습관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듯 했다. 지수는 몇 번이고 밤늦도록 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은 억눌린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듣곤 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언니의 눈은 늘 퀭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소리에 극도로 예민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 전화벨 소리, 심지어 지수가 방에서 의자를 끄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고 온몸은 금방이라도 어떤 위협에 대응할 것처럼 긴장했다. 마치 오랫동안 극도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집 안에서도 그녀는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굳게 닫고 커튼까지 이중으로 쳤으며 현관문 잠금 장치는 수시로 확인했다. 거실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늘 벽에 등을 기댄 채 방 전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구석자리를 선호했다. 마치
누군가의 습격을 늘 경계하는 사람 같았다. 지수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답답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언니에게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다. 언니,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라도 말해줄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거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짧고 모호했으며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차가운 벽과도 같았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딸의 변화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나 조심스러운 질문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집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주고 예전에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니의 마음을 열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은 그때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 이내 다시 차가운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다. 언니 방 예전 그대로인데 한번 들어가 볼래? 언니가 아끼던 곰 인형도 아직 그대로 있어. 어느 날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서연의 옛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7년 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서연이 직접 그린 풍경화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수는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학창시절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 섬세한 인물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는 추상화까지. 이거 아직도 있었네.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듯한 순간이었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림 그리는 거 아직도 좋아해 혹시?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어.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어두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잠결에 언니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소리 같았는데 점차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억눌린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지수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언니가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듯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악몽이었다. 끔찍하고도 생생한 악몽.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언니, 괜찮아. 정신 차려봐. 그 순간 서연이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지수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수를 알아본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지수야. 서연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꿈을 꾼 거야. 언니 괜찮아.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그런 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언니가 겪었던 7년의 시간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할 만큼 끔찍한 무언가였음에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는 듯했다. 그녀는 거의 식음을 전폐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낮에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그녀를 둘러싼 침묵의 벽은 더욱더 높아져만 갔다.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떻게든 언니를 돕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모님 역시 속수무책으로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7년 동안 대체 우리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수의 가슴 속에서 그 질문은 이제 절규가 되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대답 없는 질문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집안을 맴돌았고 기이한 습관과 침묵의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의 끝에는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서연의 악몽과 알 수 없는 공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언니가 아니었다. 김지수는 그런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과 함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그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는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심스럽게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7년 만에 돌아온 언니의 짐은 너무나도 단출했다. 낡은 군용 더플백 하나와 작은 배낭. 그 안에는 몇 벌의 평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지수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여러 번 접힌 낡은 지도 조각이었다. 그것은 한국 지도가 아니었다.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기호들로 가득한 마치 군사작전 지도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지도 한쪽 구석에는 희미하게 구역 7이라는 글씨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특이한 모양의 금속 조각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듯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 앳된 모습의 서연 언니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금처럼 차갑고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고독함이 어려 있는 듯했다. 금속 조각은 마치 부러진 칼날의 일부처럼 보였고 그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들은 대체 무엇일까? 언니는 지난 7년 동안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일까? 그녀는 황급히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며칠 뒤 지수는 언니의 악몽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밤마다 언니 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과 함께 격렬한 몸부림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너무나도 생생한 비명소리에 놀라 지수가 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서연은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안 돼. 제발 그만해. 같은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언니 정신 차려 꿈이야 꿈. 지수가 다급하게 언니를 흔들어 깨우자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괜찮아, 언니.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지수는 떨리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더니 이내 탈진한 듯 다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언니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더욱더 굳게 결심했다. 그것이 언니를 돕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지수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옷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며칠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했고 특히 서연이 외출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녀의 뒤를 멀리서 따르곤 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 저 남자 언니와 관련된 사람일까? 언니의 과거와 연결된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언니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 망설였다. 하지만 서연 역시 이미 그 남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더욱더 주변을 경계했고 밤에는 창문 밖을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긴장감과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홀로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요즘 우리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 검은색 모자 쓴 남자인데 혹시 언니도 봤어? 서연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니의 방에서는 여전히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그 검은 모자의 남자가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언니의 고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언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언니를 그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구해내야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해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미스터리한 과거의 조각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싸워왔을 언니, 김서연이 있었다. 지수는 이제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서연의 귀환 이후 김지수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검은 모자의 남자는 이제 단순한 감시를 넘어 노골적인 위협으로 그들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경고 과거는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며칠 뒤에는 지수가 아끼던 자전거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망가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서연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니,
침착하다기보다는 더욱더 냉정하고 예민해진 듯 보였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단속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적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거가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는 그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다. 언니, 저 사람들 대체 누구야?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뿐이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 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부모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언니는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서연이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또 사라졌어. 지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언니가 또다시 그들을 떠났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가 건네준 쪽지의 내용은 지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수야. 나 때문에 더 이상 위험한 일 겪게 할 수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올게. 그때까지 몸조심하고 나를 믿고 기다려줘. 사랑한다. 서연이가. 그것은 이별의 편지가 아니었다.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의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언니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어둠 속 위협과 맞서 싸우러 간 것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언니를 찾아 나섰다.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언니를 혼자 위험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언니 방으로 들어가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언니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듯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암호와 기호들, 그리고 몇몇 장소들이 표시된 약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언니가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폐공장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폐공장은 음산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폐공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폐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들과 부서진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수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던 그때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연 언니였다. 그녀는 검은색 옷차림에 복면까지 한 채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영화 속 특수요원처럼 빠르고 정확했으며 맨손으로 건장한 남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언니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언니란 말인가?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 언니가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전투 기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은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두 쓰러뜨렸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의 목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 지수가 언니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부러진 칼날 조각이었다. 을 겨누고 있었다. 말해, 조종자는 어디 있지?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수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냐?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서연은 복면을 벗어던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눈매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 네가 왜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동생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다.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남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을 향해 겨누었다. 죽어라. 언니, 피해.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총성이 폐공장 안을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서연이 아닌 그녀를 감싸 안은 지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지수야. 서연의 절규와 함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고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머리를 강타했다.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피를 흘리고 있는 지수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지수야, 정신 차려. 제발. 지수는 어깨의 통증보다 언니의 절박한 눈빛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 어둠 속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언니의 본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는 언니의 숨겨진 과거의 편린을 목격하고 만 것이었다. 폐공장 안을 가득 채웠던 총성과 비명소리가 멎고 지독한 화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서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생 김지수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다행히 총알은 지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과다 출혈과 충격으로 지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직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과거 혹독한 훈련 속에서 익혔던 응급처치 기술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옷을 찢어 임시 붕대를 만들고 주변에 있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당황한 와중에도 놀랍도록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조금만 버텨줘. 지수야, 언니가 꼭 살릴게. 서연은 의식을 잃어가는 지수를 업고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조종자 박 요원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거나 도망친 후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을 헤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서연과 부모님은 초조하게 지수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총알이 중요한 부위를 비껴가 지수는 목숨을 건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지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했을 때 부모님은 마침내 서연에게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연아, 대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야? 그 사람들은 또 누구고 왜 너를 쫓는 거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눈물로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한 이 상황에서 그녀는 적어도 일부분의 진실이라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지수야. 나 때문에 모두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국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특별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적을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제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착하고 여린 딸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지수 역시 창백한 얼굴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저를 쫓는 자들은 과거 제가 수행했던 임무와 관련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를 제거하거나 혹은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돌아온 이상 더 이상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서연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론가 피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고 이미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손길이 뻗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바로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지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언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야지. 지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위험이 닥친다 해도 언니와 함께 맞서 싸우고 싶었다. 지수의 말에 부모님도 용기를 얻은 듯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서연아, 지수 말이 맞다. 우리는 네 가족이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함께 이겨내자. 아버지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가족들의 따뜻한 말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지수야.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놈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거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켜낼 거야. 서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결의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부 드러난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제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다가올 폭풍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했다. 김서연이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이후 김씨 가족의 집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긴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의 과거, 그녀를 쫓는 어둠의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의 수장, 조종자 박 요원은 더 이상 서연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지수는 어깨의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고 서연 언니는 자신의 방에서 여전히 작은 불빛 아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지수는 현관문 밖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문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돌리려는 듯한 소리. 지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그리고 나를 믿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서연이 소리 없이 지수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금속 조각, 지난번 폐공장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칼날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으며 온몸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조용히 내 뒤에 있어.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문에 달린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살폈다. 복되는 검은색 옷차림에 사내 2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손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은 현관문 옆 벽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온 것은 총구였다. 그리고 뒤이어 복면을 쓴 사내 2명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한 마리 흑표범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첫 번째 사내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윽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사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총은 서연의 발밑으로 굴러갔다. 두 번째 사내가 당황하여 총을 겨누려 했지만 서연의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뒤로 나가 떨어졌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덜미에 강력한 수도를 내리꽂았다. 사내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수는 방 안에서 숨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언니는 정말 괴물과도 같은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들려왔고 창문 밖으로 여러 개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이미 집 전체를 포위한 것이었다. 지수야, 괜찮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응, 언니.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서연은 쓰러진 사내들에게서 빼앗은 권총 2자루를 확인하고 하나를 지수에게 건넸다. 이거 쓸 줄 알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 그리고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사격 훈련 같은 것은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며칠 전 언니가 만약을 위해 알려준 간단한 사용법을 떠올리려 애썼다. 바로 그때 거실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서연은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양손에 권총을 쥔 채 그들과 맞섰다. 따따땅땅땅 총성이 집 안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가구들을 엄폐물 삼아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총알을 발사했다. 그녀의 사격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언니의 침착하고 용감한 모습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가 알려준 대로 몸을 낮추고 혹시라도 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주변을 살폈다. 부모님 역시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부모님을 향해 소리쳤다. 아빠, 엄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집 전화선은 끊어져 있었고 휴대폰 통신도 먹통이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서연의 체력도 조금씩 바닥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와 다리에 가벼운 부상이 생겼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바로 그때 적들의 배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서연아. 아니, 코드네임 아이리스라고 불러야 하나. 복면을 벗은 박요원. 조종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잔인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내가 키운 최고의 작품답군. 하지만 이제 그만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내 가족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말이지. 박요원은 쓰러져 있는 지수의 부모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서연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 그 가족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인질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비겁한 놈, 원하는 게 뭐지? 간단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네 목숨이다. 박요원의 말에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내 놈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연과 박요원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마침내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이었다. 박요원,
조종자의 차가운 협박이 거실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날렸다. 김서연은 부모님을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전투 기술과 냉철한 판단력도 가족의 목숨 앞에서는 무력했다. 김지수는 어깨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 항복해라. 아이리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 그러면 네 가족은 살려주지. 박요원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에 든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아, 내가 모든 것을 넘기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지금 네가 나한테 조건을 걸 상황이라고 생각하나? 박요원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내 가족을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했다. 박요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서연만 잡으면 나머지는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좋다. 약속하지. 내 가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약속을 어기거나 딴 생각을 품는다면. 박요원의 눈빛이 다시 한번 살기를 뿜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과 지수는 울면서 서연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 박요원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집을 나섰다. 지수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멀어져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끌려간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다. 박요원은 그곳에서 서연에게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 조직의 정보와 과거 임무 수행 내역들을 캐묻기 시작했다. 서연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조금씩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방역의 기회를 찾아야 했다. 한편 서연의 집에는 경찰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지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부모님은 지수의 곁을 지키며 서연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지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언니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이 주소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메시지에는 서연이 감금된 창고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수는 직감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지수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서연이 폐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압했던 조종자의 부하였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박요원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악행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는 박요원이 서연에게 모든 정보를 빼앗은 후 그녀를 제거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서연을 구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는 창고 내부 구조와 경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지수에게 작은 무정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지수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창고 내부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서연이 만약을 위해 알려주었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서연의 옛 동료들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지수는 박요원 부하의 도움으로 창고 내부로 잠입했고 서연이 감금된 방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박요원이 서연을 고문하며 마지막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이리스, 내 고집도 여기까지다. 내 놈이야말로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서연이 힘겹게 말하는 순간 지수가 방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언니, 박요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지수를 인질 삼아 서연을 협박하려 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옛 동료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박요원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요원에게 달려들었고 지수 역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언니를 도왔다. 치열한 격투 끝에 마침내 박요원은 서연의 손에 제압되었다. 그의 거만했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연은 지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켜냈으며 마침내 과거의 악령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사건 이후 박요원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연의 과거는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녀의 용감한 행동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김씨 가족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고 지수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돈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삶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폭풍 뒤에 찾아온 잔잔한 새벽처럼 조용히 하지만 희망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는 마침내 걷히고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